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역대적 독재 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수능적인 인간으로 만들므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구실을 잃어버렸다. 가혹한 입시 경쟁 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 이기주의를 강요받았다. 중략, 우리의 교직원 노동조합은 민주시민으로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교원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교실이다. 이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학생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직원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라,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앞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27년 전이네요. 정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기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바로 전교조 결성 26주년이 되는 바로 오늘 이야기죠.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교조. 전교조,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다. 네. 스승이기 전에, 교사이기 전에 우리는 노동자다. 이것에 충실했다고 해서 전교조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선생님들 그야말로
개 잡듯이 잡아서 굴비 엮듯이 엮어서 대량 구속시키고 해직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싸우셨죠. 그 와중에 병을 얻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대한 시인들, 도종환 시인, 안도현 시인, 이런 분들도 모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시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앞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죠. 가끔은 뒤로 반바퀴씩 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바퀴가 너무 멀군요. 네. 오늘 헌재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손병현 나란히 가잖아도 오늘 일부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후영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클라투의 음악 신청해 주셨네요. 짱오빠님 오셨습니다. 이거 윤성님, 도랑이님, 이거 초계면입니까? 네,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신청해 주셨어요. 초계면. 저는 참 면을 좋아합니다. 국수를 좋아하죠. 국수는 지나치게 푹 삶은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소면은 역시 같이 끓이는 것보다는 육수 따로, 국수 따로 이렇게 하는데 국수를 삶은 다음에 재빨리 찬물에 잘 식혀서 그리고는 말아내와야 되겠죠. 같이 끓여서 나오는 그런 국수는 글쎄요. 물론 그런 국수가 땡기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양합니다. 안동이 건진 국수가 그런 식이던가요? 네. 칼국수는 또 얘기가 다르죠. 칼국수는 보통의 이 물국수, 잔치국수랑은 장르가 다르니까요. 그건 역시 뜨거워서 훌훌 불어먹는 거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명동 칼국수의 분점을 가서 오랜만에 명동 칼국수를 먹었죠. 물론 그 예의 그 고춧가루랑 마늘을 듬뿍 넣은 그런 김치랑 함께 말이죠. 역시 말아먹는 국수로는 소면이 좋고요. 비빔국수에는 중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면발이 저는 가는 걸 좋아해서 예를 들면은 우동을 표방하는 그런 굵은 인스턴트 라면 말이죠.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소면을 삶아서 국물에 넣어 먹는 것이 아니라 찍어 먹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치 소바, 메밀국수처럼요.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몇 년 전에 히메지라고 하는 곳, 히메지는 일본 사극에 자주 나오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히메지성, 별명이 백학성이죠. 마치 백학이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그래서 말이죠. 그 히메지에 공연 초청을 받아갔을 때 소면을 가정식 식당에서 소면 정식이죠. 이런 걸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 간장을 베이스로 한 국물에 찍어 먹는 갓소부시도 있었나요? 네. 그게 맛있어서 한 그릇 더 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초계면은 만드는데 많은 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닭의 기름이 많기 때문이죠. 기름을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담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식으면은 기름이 또 이렇게 위로 떠갖고 굳잖아요. 그런 거 잘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참. 저는 보통 3시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배가 고파졌어요. 선마님, 전교조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카림 뒷목 자바르님, 5월달에 7월 폭염에 시달리는 나를 지내다 보니 지도자를 잘못 뽑아 천재지변이 잇따르나 하는 더위 먹은 생각도 들다가 이상기후, 결국 사람이 자연을 훼손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상기후라는 게 이것도 4대강 훼손 후유증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좀 이르지만 한스 짐머의 캐러비안의 해적 3 세상의 끝에서 OST 중에 Drink of Me 허티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논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서 말이죠. 물을 많이 가두기 때문에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
또 그만큼 물을 많이 가두면 이 기온 조절 능력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5월달인데 이렇게 폭염 분위기. 그나마 습도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말이죠. 사시사철 이 음향기계, 방송 장비가 뿜어내는 열 때문에 좀 더운 편입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히터를 틀지 않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이미 4월달부터 우리는 에어컨을 가동을 했었죠. 지금도 보니까 희망 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했습니다. 네, 일단 잠깐 좀 끌게요. 끄고 잠시 있잖아요. 한 5분, 10분 있으면 다시 더워집니다. 지금 컴퓨터 모니터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고요. 음향 콘솔 있고, 뭐 본체도 여러 개 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냉방병 걸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냉방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2000년인가요? 서기 한 2000년쯤에 일본에 공연을 가는데 그때 가족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 아내와 어린 아들이었죠. 근데 집에서 출발을 해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도 리무진 버스는 아니면 지하철을 탔겠죠. 그리고 숙소를 가고 행사장을 가고 잘 때까지 한 번도 거의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실내였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에어컨을 바람을 쐬는데 특히 일본의 에어컨 바람은 정말 춥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시원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발전소에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후로 전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온도를 좀 높이자. 에어컨도 너무 빵빵하게 틀지 말자. 뭐 불도 좀 끄자.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아니었죠. 정말 우리보다 훨씬 시원한 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워낙 저는 에어컨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룻밤을 그렇게 일본에서 자고 나서 냉방병에 걸렸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몸살 난 것처럼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다음날에는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낫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던 곳이 오사카 쪽에 한인 교회에 딸려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소소님, 고등 1학년 담임쌤이 전교조 쌤이셨는데 새벽 일찍 아침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 안타까워서 조례 시간에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들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아침에 먹는 점심 도시락이 참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양 아주마님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힘 응원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님 2시에 선고라는데 좋은 결과를 바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보님 늘 한자리에 계셔주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소님 어제보다 조금 낮은 온도의 대구입니다. 어제 워낙 더웠던 모양인지 33도입니까? 와, 대구 분지 온폭 파여있는 세상에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면서 담벼락 없애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시원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역시 대구는 대구군요. 일본에서는 나라 분지가 덥기로 유명하죠. 나라. 옛날에 수도였다는데 나라 분지, 나라, 교토 이쪽이 꽤나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2000년도인가 그때 냉방병으로만 고생한 게 아니라 낮에 하도 땀을 많이 흘려서 바지 안쪽에 쓸려서 말이죠. 그때 그러게요. 마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옷 반바지 입고 갔다가 하도 많이 쓸려갖고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안쪽에 쓸려서 멀겋게 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연고 바르고 자갖고 겨우 그 다음날 회복했었던 어쨌든 끔찍한 더위였어요. 대단한 더위였습니다. 어이구. 그래도 시원한 냉커피와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변현주 사랑해님, 제가 전기실 있을 때 겨울에도 에어컨 켜고 생활했습니다. 한마디로 더운 바람 나오는 히터 8개가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휴, 생각만 하면 엄청나네요. 더운 바람 나오는 히터 8개가 24시간 돌아간다. 와,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더위를 참고 일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겨울에도 더운 곳, 용광로일 겁니다. 그리고 유리공예 하는 공방, 예, 녹여야 되니까 말이죠. 등등등. 반대로 아무리 겨울에도 두껍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냉동 창고도 있죠. 사실은 겨울에는 적당히 춥고 여름에는 적당히 덥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에도 좋다고 한다면, 에어컨 지나치게 빵빵 안 틀고 히터 지나치게 온도 높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어떤가 싶습니다. 추워서 몸도 좀 움츠러 들어보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게 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네. 다행이야님, 박원순, 광화문 세월호 천막, 수사경찰에 나를 잡아가라. 유족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천막 그것 좀 허가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런가.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라고 해라. 내가 잡혀가겠다. 왜 나를 소환 안 했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기본과 상식, 합리화, 균형, 그런 게 중요하다. 상식과 원칙이란 측면에선 아마 우리가 시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땄을 것, 이런 얘기도 하셨군요. 그렇죠.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며칠 전에 검찰인가 하여튼 경찰에 출두를 했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는, 그런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카림 뒷목자바르님, 3편으로 종결된다고 했다가 4편 낯선 조류가 제작되어 별 좋은 반응을 못 들었는데도 5편 제작된다더니 아직 소식이 없다라고 카리비안의 해적 근황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짓다 용사님, 통진당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산시킨 헌재의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제발 불길한 느낌으로만 끝나질 않길 바라봅니다. 참교육 실천에 힘쓰시는 전교조 선생님들 힘내시길 하셨습니다. 2시에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군요. 뻔할 것이란 생각을 가져보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기대해본다고 내비도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원님께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대하려 해도 박한철 재판관의 나쁜 판례 10가지, 이 전두환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멀리서 보니까 전두환인 줄 알았습니다.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기간 2011년 2월부터 13년 3월 2년 1개월 동안 관여한 전원재판부 결정 414건 중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차벽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이라고 판결했고요. 인터넷 SNS 이용 선거 관련 의사표현 금지 공직선거법 사건 합헌이라고 얘기했고, 재정신청 사건 재항구 권리박탈 형사소송법 사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해소 위한 주식 백지 신탁 공직자윤리법 사건 헌법 불합치, 동성애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 처벌 군형법 사건 합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내에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전성을 빌미로 한 방통위의 표현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법 사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표현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사건 각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병역법 사건 합헌,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삼성 S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 그렇군요. 이 박한철 재판관이 삼성 S파일 이걸 만든 자를 놔두고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킨 그런 사람이었군요. 또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사건. 이걸 하프니로 판결했군요. 변현주 사랑해님께서는 차기 총리감이네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촌철살인입니다. 물론 뒤에 추가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통진당 제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라고 일원님께서 부연해 주셨습니다. 매트1962님 정말 슬픈 현실을 노래하죠 라고 바로 이매니의 곡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비더님 출첵합니다. 광주 김정건 감사님과 점심 먹었네요. 제 직장 근처에 오셔서 귀한 자리 내어주셔 고마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5월 30날 오후 5시 18분부터 하는 거리음악회. 어디요? 옛 도청 앞에 있는 5.18 민주광장 무대 5월 내내 하는 그런 거리 공연에 저도 참여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우분투를 내가 있게 내가 있다 우분투. 그렇죠. 우분투. 이것도 스와힐리어 맞죠? 6월 20일 광주지역 협의회가 잘 구성되어 국민TV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멋지십니다. 마치 이때쯤 되면은 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왜 빛이 안 보일까? 끝없는 동굴을 걸어 가는데 이제 그만 가야 되나? 잘못 들었나 길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